예, 학원이나 학교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닝 피라미드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수업이나 강의를 수강할 때 그 효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거나 그리고 토의 토론할 때 그리고 배운 것을 실제로 가르칠 때 이럴 때에는 50% 이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배 효율이 넘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10배 효율이 넘어가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왜 그 학교나 학원에서 은혜를 잘 배울 수 없느냐면 우리가 수업만 하잖아요. 선생님이 막 가르친단 말이죠. 이거 뭐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건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언어란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없다. 우리가 그 학생이 자기가 예를 들면 그 수업에 진정으로 자기가 참여를 할 때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할 때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그때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언어를 가장 잘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에서는 수업이 일반적으로 지식주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수업할 때는 같이 배워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정보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 스스로 복습을 해야 될 상이라는 얘기죠. 학생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을 자기 지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학원이나 수업은 보통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린 연령의 학생들이 복습을 하느냐? 대부분 안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도 잠깐 하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또 할 줄은 몰라요.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복습을 진정을 해야 될지. 왜 복습을 하는 게 아이들은 잘 못하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의 경험이라는 지식이 예전에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떠올려가면서 막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이 자기가 배운 내용을 막 복습하고 연습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가능해요. 왜냐면 학습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복습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외우기 형태로 시킨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참고로 외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시험해 보시면 됩니다. 10개의 정보를 제가 드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10개를 예를 들면 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뒤에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10개 중에 보통 1시간 뒤에 지나면 30%밖에 기억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도 잘 기억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1시간 후에 30%,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그런데 그 정보가 무의미하게 그저 외우고만 애썼을 때는 더욱더 기억을 못합니다. 웃긴 얘기인데 우리가 외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두뇌는 잘 그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가 재미있을 때는 잘 기억한단 말이죠. 아주 재미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뭔가 말이 웃길 때, 하하 웃을 때 그 표현은 뭐 한 번만 해도 가끔 기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다들. 그렇거든요. 재미가 있으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수업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하고 관계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있는 그 주제죠. 예를 들면 나와 관련된 주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밌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학습적으로 대하는 거죠. 학습적으로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감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개 이상만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그 3개 이상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개나 4개 정도가 적당해요. 3개 정도 넥장을 정도 하고 그냥 복습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날이 되면 다른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좋아요. 10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하니까 1시간 동안 수업을 할 때는 다양한 걸 막 가르친단 말이죠. 다양하다 보니까 수업 좀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버려요. 학생들이. 까먹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업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 실제로 학원 수업이나 학교 언어 수업에 참가하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내가 똘똘하게 눈 똘똘하면서 처음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5%밖에 안 돼요. 학원에서도 보통 그렇습니다. 정말 모범생들은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막 어깨 캐러가면서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대다수 80% 이상 학생들은요.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 학원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학원 선생님들 더 잘 알아요. 정말 뛰어난 모범생 아니고서는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을 그냥
합니다. 그냥 한동만 합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1년, 2년, 3년, 4년 어느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레벨이 낮아요. 실제로 낮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을 1년 다녔잖아요. 6년 다녔다 가정해보세요. 6년을 다닌 거라 예를 들면 그냥 대화 형태로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배운 아이가 영어 레벨이 누가 높으냐 하면 영어 원어민과 1년간 대화는 훨씬 높습니다. 6년간 한 아이들은 엄청 낮아요.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막 졸업할 때까지 예를 들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영어를 많이 듣는데 영어가 못하더라, 못 들어도 잘 이해 못하더라,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학원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문자 형태의 수업이 많아요. 문자 형태가 많기 때문에 듣기를 안 합니다. 듣기가 거의 없어요. 듣기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듣기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원어민과 맞닥뜨려서 대화할 시간이 되게 대화할 기회가 되면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을 못 얻고 그런데 대화 의사소통 형태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은 그게 늘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뛰어나고 자기가 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러면 제가 그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자기가 책을 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발음을 말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학원을 다닐까요? 뭐 학교에서는 뭐 좋습니다. 공적인 교육 과정이 알 수가 없는데 뭐 친구 따라 간다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대화를 통해서 원어민과 대화 형태로 하게 되면 뭔가 그냥 논다는 느낌? 왜냐하면 원어민과 막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하니까 저게 대화하는 건가? 저게 수업하는 건가? 이런 교육이 어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본데 봤을 때는 책을 보고 교재를 보면서 정말 좀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화만 하고 떠들기만 하지? 왜 잡담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학원을 보내면 달라요. 학원 가자마자 딱 테스트 하거든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테스트를 봤는데 아이 점수가 항상 엄청 낮게 나오거든요.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학원 테스트는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테스트를 어렵게 해야지 부모님이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가 보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테스트가 어려워야 됩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하는 테스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어머니가 충격적으로 놀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아이들도 낮아요. 다른 아이들도 그 레벨이 낮습니다. 대부분 낮게 나와요. 대부분 낮게 나오는데 물론 그 학원에서 오랜 동안 1년, 2년 다닌 아이들은 조금 점수가 높겠죠. 높긴 높은데 일단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얘를 능력이 그렇게 막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뭐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막 영어 매일마다 하는 아이들은 월등히 높지만 물론 하루에 1시간,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게 하루에 1시간이 채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1시간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 시간에 예를 들면 학원에 테스트를 냈을 때 이 테스트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렇지는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 낮습니다. 대부분 낮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아이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풀어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잘 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에 테스트를 봤더니 학원 다녀야 되겠다. 해야 하는 등하시 되는 거죠. 해야 하는 등하시 되는데 학원에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학원에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요. 정말 공부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 열심히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있거든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사용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고 내가 또 캐치 마크를 가지고 내가 알고 싶어 할 때 그 언어를 잘 배우거든요. 근데 수업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단체 수업에서 선생님 제가 몰라요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 단체적으로도 모든 학생들 선생님 저를 하게 되면 그 수업은 정말 최고인데 이렇게 안 됩니다. 단체 수업에서 그렇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1대1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가르칠 수밖에 학생들은 듣고 노트에 기억한다든지 그리고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은 해하고는 별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배운 게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내가 말을 나오는 절대 안 나옵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책을 통해서 그냥 배우기만 하는 학생은 그 언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책을 통해서 막 열심히 배우는 아이들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말을 못하는 건 물론 전에 배운 걸 계속 잊게 됩니다. 잊고 또 잊고 공부하고 잊고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어 레벨이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의 영어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향상이 안 되죠. 물론 학원에서도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하게 되면 조금 더 학생들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학원에서 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